네, 안녕하십니까. 1318 전국의 학생 여러분, 그리고 1318 2080 어디도 끼지 못하는 19살 고3 수험생들 여러분. 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건 제가 공부하면서 터득했던 공부에 관련된 기술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제가 이런 기술을 터득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왔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대해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이런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제 공부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그런 그래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방법을 터득한 이후에 제가 과거에 공부를 잘 못했는데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된 요인이기도 했고요. 이 비슷한 그래프를 어디서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망각률 곡선입니다. 망각률. 망각률 곡선, 말 그대로 이 그래프 보시면은 지금 100%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다 끝낸 시점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간 기억들, 이제 공부한 내용들이 100%에서 이제 이게 시간축인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점점 잊어버리게 되겠죠. 처음에 100%였다가 점점 잊어버려서 나중엔 거의 완전 다 잊혀지진 않고요. 이거를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발표를 하는 곡선이래요.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 이런 곡선을 발표했다 이런 거는 관심이 없었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학교 선생님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수업 시간에 들었었는데 이걸 제 어떤 공부에 그냥 적용시켜 봤습니다. 제가 어떤 이상한 그래프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시간을 할애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이제 그 사람 이론에 따르면 1시간이 지나면 남아있는 기억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이 55%가 남게 된다고 합니다. 1시간. 정말 빨리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남아있는 기억은 20% 정도.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잊어버리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저도 이걸 이제 알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지금 제가 이런 망각률을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어제나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일시 정지 버튼 누르시고 한번 여러분들 공부하신 거 그냥 A4용지에다 한번 써보세요. 어느 정도 나는 공부했던 거 잊어버렸으면 얼마나 남아있나 지금 한번 써보실래요? 그냥 종이에다 대고 그냥 무작정 순서에 상관없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예. 근데 이 망각률 곡선에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리는데 그게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이 이제 공부했던 거를 다시 반복하게 되죠. 잊어버리고 있는 도중에 이걸 1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봤어요. 다시 보면 다시 공부했으니까 100%가 되죠. 중요한 점은 여기서는 잊어버린 이런 그래프의 기울기가 상당히 늦춰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잊어버리는 속도가 여기서는 되게 느려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을 하면은 더 완만해지게 되고요. 더 완만해지고 나중엔 거의 100% 완전한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도대체 일단 그래프를 어렵게 설명을 왜 하느냐 공부하는데 이제부터 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 자체를 안 하던 시기에는 복습을 당연히 안 하죠. 반복을 안 하니까 그냥 학원을 다니거나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잊어버리고 끝이었어요. 끝이었는데 이제 또 제가 막상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돼서는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에 문제집을 많이 사가지고 되는 대로 풀어 제꼈어요. 그냥 문제집뿐만 아니라 참고서나.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봤던 걸 다시 안 봤다는 사실이에요. 봤던 거를. 그러니까 그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어떤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어떤 문제집을 공부했다고 치죠. 이렇게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저 딴에는 또 열심히 공부한다고 새로운 문제집을 이때쯤 사고 풀면은 또 잊어버리게 돼요. 똑같이. 또 새로운 문제집 사서 풀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또 공부해봤자 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풀었던 어떤 문제집도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여기서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초점을 맞춘 거는 이제 여기서 깨달은 거죠. 어떤 식으로 공부했느냐? 문제집을 여러 번 풀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한 권을 이제 공부를 하긴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권을 공부를 했으면은 새로운 문제집을 보질 않았어요. 이거를 봤던 거 다시 보게 되죠. 그럼 아까 그렸던 것처럼 잊혀지는 속도가 되게 늦춰지게 되고요. 봤던 거 다시 봤어요. 늦춰지게 되고. 봤던 거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바꿨더니 정말 단기간에 성적 오르는 게 거의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그래프는 버리고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제 공부는 정말 이건 핵심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어제 본 거, 어제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어제 본 거 오늘 본답니다. 어제 본 거 오늘 본다. 기억하세요. 어제 본 거 오늘 본다. 아침에 본 거 저녁에 본다. 1시간 전에 본 거 지금 본다.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공부했던 거, 그러니까 앞서서 공부했던 거, 그거를 무조건 새로 진도 나가기 전에 그걸 다시 복습했어요. 절대 만약에 그게 생각이 안 난다.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아예 새로 진도를 안 나갔습니다. 새로 문제 풀지도 않았고, 내가 공부하면서 이제 틀린 거, 했던 거, 복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새로 아예 진도를 나가지 않았어요. 새로 진도를 나가봤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새로 공부해봤자 또 잊어버리게 되고, 복습 안 하니까 원래 했던 건 또 잊어버리고, 또 새로 풀어봤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오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도 상당히 그랬거든요. 한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봤던 거 다시 보세요. 봤던 거 다시. 저는 공부 자체가 공부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공부는 반복이에요. 공부는 반복이에요. 제가 동생들 가르치거나 후배들 한테 말할 때도 아예 공부라고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반복한다고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정도로 봤던 거 다시 봐야 돼요.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 이상 강조하고 싶어도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봤던 거 다시 안 보면요. 다 잊어버리게 되고, 여기서 다 잊어버렸으면은 어차피 또 공부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사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처음 보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오래전에 봤는데 이것처럼 벌써 다 잊어버리고 나서 새로 딱 보면은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게 되죠. 이거 내가 처음 보는 거네 하고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는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기억에 남아있으면 요만큼만 공부하면 되죠. 이 자체도 새로 공부해야 되는 어떤 수고가 덜게 되고요. 꼭 이런 형태의 공부가 되길 저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 공부의 핵심 하나를 꼽으라면은 이걸 꼽을 수가 있어요. 제가 길게 이렇게 설명한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때문에 구체적인 이론 같은 거는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복습이라는 거, 그리고 어제 봤던 거 오늘 꼭 본다. 새로 진도 나가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전에 봤던 거 기억이 안 난다면. 이 간단한 원리 하나만 지키셔도 성적 정말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만큼 그대로 다 오르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이 때문에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제 말이 100% 맞다는 거는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 한번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마음을 비우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여태까지 했던 어떤 그런 습관들 여러분 잠깐 잊어버리시고요.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하는데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책 펴놓고 해야 되는 게 공부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공부라는 게 책상, 펜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공부예요. 어떤 말을 하려는 거냐? 제 말은 머리만 있으면 그게 바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책상에 앉아있지 않더라도 지금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공부했던 거 떠올리면 그거 자체가 공부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굳이 뭐 학교 교실에 앉아있어야만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뭐 1, 2학년 때 잘 열심히 안 해서 고3 때 많이 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쏟아부어야 됐어요. 근데 남들과 똑같이 하면은 달라지는 게 없죠. 그 저는 할 게 더 훨씬 많은데 남들이랑 똑같이 하면은 남들만큼밖에 못하죠. 남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요. 제가 워낙 미진해서. 그래서 저는 정말 고3 때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머리를 계속 굴렸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뭐 학교 가는 동안에도 어제 공부했던 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계속 떠올렸어요. 계속 떠올리고, 또 뭐, 만약에, 수업 시간 끝나고도, 급식 먹으러 갈 때도, 걸어가면서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아니, 뭐, 저 같은 경우 고3 때 뭐, 영어 단어를, 수첩을 뒷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틈틈이 하나 딱 보고, 그냥 계속 떠올려요. 계속 머리를 쉬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복습의 효과도 있고,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이 남들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날 수 있었던 거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보면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제 자습해라 선생님 이러면은 그때가 딱 공부하는 시간으로 딱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뭐 자기 뭐 그냥 친구랑 수다 떨든지 하면서 보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썼던 방법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로 공부 양을 단기간에 빨리 올리고 싶으면 이 방법 추천드립니다. 머리를 계속 생각하세요. 왜 남들이랑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성적이란 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순간이 여러분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시간에 대부분 학생이 똑같이 해요. 왜 안철수 씨 아시죠? 그분 말을 들어보면은 남들보다 미리 2배, 3배 정도 공부든 뭐든 일을 했다고 해요. 자기는 뭐 평범한 두뇌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책에 나오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남들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썼던 방법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공부를 이제 하시잖아요. 공부를 하다가도 이제 어디 뭐 밥 먹으러 가야 된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이제 자리를 떠나야 되죠. 떠날 때 뭐 친구가 야 뭐 매점 빵 사 먹으러 가자 하고 이제 꼬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요. 딱 잠깐만 하세요. 잠깐만 기다려 한 다음에 지금 보고 있던 거 있잖아요. 보고 있던 거 중에 내가 모르는 거, 뭐 단어명 모르는 단어 있잖아요. 그거 딱 하나만 어떤 몰랐던 사실 하나만 머릿속에 그냥 넣고 일어나세요. 그냥 일어나지 말고 이거 하나를 넣은 다음에 가면서 계속 떠올리세요. 상기시키세요. 계속 이걸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서 그 다시 한번 봐주면은 그럼 안 잊어먹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따로 그거에 대해서 공부할 수고도 덜어지는 거고요. 뭐 이걸 빗대어 표현하자면은 여러분들 왜 화장실 가서 일 보시지 않습니까? 그럼 뒤처리 하셔야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습관화가 되면 좋아요. 이런 어떤 방법도.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하나하나라도 정말 1%라도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잠자는 게 참 또 고민이 되실 텐데, 잠자는 거를 어떻게 아까워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 떠날 때 하나라도 보고 가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전에 특히 그래요. 자기 전에 어떤 내용 하나를 딱 보고, 하나라도 꼭 보고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학교 갔다 와서 바로 자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거 내가 몰랐던 거 하나라도 보고 잠들었어요. 왜냐면 제 경험상으로 자기 전에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보면은 이게 반복의 효과랄까? 뭘 기억 속에 되게 잘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는 걸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내 기억력을 높이는 거에.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정말 간과하는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만큼은 아니어도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문제집을 푸시잖아요. 문제집 책을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문제 이렇게 풀었어요. 채점했는데 이제 문제집을 풀고 채점도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당연히 채점은 하시겠죠. 근데 채점을 하더라도 틀린 게 있잖아요. 틀린 거를 보셔야 돼요.
예? 뭐 반복 뭐 그런 거 얘기를 하면서 뭐 그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집을 푸는 목적 자체를 어떤 문제집 푼다는 거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내가 풀어서 틀린 걸 건지는 거에 거기다 의미를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생분들이 그냥 푸는 거에 의미를 두고 계시거든요. 저도 알아요. 틀린 거 이제 채점한 다음에 틀린 거를 보려면은 사실 새로운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지겹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틀린 거 그거 지겹다고 안 보시면 성적 절대로 안 올라요. 틀린 거.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문제집을 사고 풀었는데 다 맞았어요. 놀랍게. 틀린 게 하나도 다 맞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 헛수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집 푸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떤 아는 영역이 있고 여러분들 모르는 영역이 있잖아요. 뭐 어떤 그런 공부를 통해서 이 영역을 아는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아는 점점 넓혀가고 저 끝까지 또 스낵이랑 범위 안에서요. 이렇게 넓혀가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아는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뭐예요? 틀린 건데 틀린 거를 그렇게 중요성을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 문제집을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틀린 거 건지려고 나는 문제집을 샀고 공부 뭐 시간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무조건 틀린 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신경을 쓰셔도 상당히 성적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예, 기술에 관련돼서는 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편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